같이 행아웃을 하는데 막 4명이서 밥을 먹어요, 예를 들어. 근데 한 명이 말을 안 하고 계속 웃고만 있어. 얼마나 어색해. 근데 내가 그런 존재였어요, 오랫동안. 근데 미국 사람들이 있을 때 말 되게 작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포즈에 관한 거. 지금 우리나라는 하이 컨텍스트인데 미국은 러 컨텍스트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난 영어도 꽤 잘해, 중급 이상이야. 근데 왠지 외국인들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져. 동양 사람들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문화적 차이구나. 그때부터 자존심이 안 상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부터 영어 시작하기 이영씨의 서머 민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문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 혹시 영어만 하면 갑자기 주눅이 드세요? 혹은 서양 사람 앞에만 가면은 막 되게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고 그러시나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그럴까? 이게 꼭 영어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를 고민을 같이 해보고, 저의 경험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부분, 왜 작아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전에 국제 비영리 조직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저는 영어를 스피킹을 거의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근데 제가 민규의 영어 실력을 알아요. 왜냐면 제 남편을 몇 번 만났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남편이 서양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에요. 같이 행아웃하면서 제 남편을 몇 번 만났는데, 제 남편이 민규한테 이렇게 말을 시켜요. Hey 민규, 몇 번 봤으니까 How's it going?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말을 시키면 good 하고 말을 못해. 당황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당황했죠. 머릿속에서 그거 있죠. 번역이 돌아가는 게 막 들려. 또르르르 또르르르 근데 안 나오는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인데,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건 다 하고 읽기도 다 하고 말을 못하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영어 실력? 네.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는 갑자기 말을 잘하게. 네. 이제 그 비영리 조직에서 다니고 있을 때 미국 지사에서 이제 사람이 오셔가지고 한 한국 지사에서 한 4, 5일 정도 지내게 됐던 일이 있어요. 이제 그때 거의 처음으로 이제 미국인이랑 대화를 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거의 4, 5일 정도 그 미국인과 대화를 되게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영어를 잘한다. 나 영어 꽤 잘하네? 이런 느낌? 네. 그때 잘한다고 했을 때는 발음이 좋거나 뭐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제 말을 되게 잘 알아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이 사람이 되게 잘 알아들어주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고, 또 돌아보니까 이제 결국 그 미국인의 역할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불교를 전공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뭐 태국에도 오래 좀 살았고, 뭐 일본이랄지 한국이랄지 이런 데 많이 여행을 다녀서 그 아시아 문화를 되게 잘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분은 되게 편했어? 그냥? 되게 편했어요. 되게 편했어. 그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자그마한 문화적인 지식을 소개해 드리자면,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민규가 얘기하고 있을 동안 저는 끝까지 다 들어줘요. 그치? 그쵸. 봤어요, 여러분? 하고 있을 동안 저는 끝까지 다 들어줘요. 그치? 그쵸. 다 들어줘요. 한 다음에 민규가 하고 제가 말을 시작해요. 네. 그랬죠? 네. 마찬가지로 민규도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좀 들어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트 아시아 쪽 동양권은 이 사람이 말한 거와 이 사람이 말한 거 사이에 pause, 이 기간이 좀 있어요. 몇 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모르게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 문화를 익힌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끝내고 몇 초? 1, 2초 정도 있다가 내가 말을 하는 게 익숙해요. 익숙하죠. 네. 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문화가 진행이 되는데, 미국은
기다려주는 게 없어. 퍼즈가 없어요? 네, 중간에 포즈가 없어. 그래서 끝나면 딱 이렇게 말을 하는 느낌이야. 그게 미국의 일반적인, 전반적인 거고, 저는 뉴욕에 살잖아요. 뉴욕은 진짜, 뉴욕은 그냥 미국이 아니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뉴욕은 그냥 뉴욕이에요. 그래서 뉴욕은 포즈가 없을 뿐만 아니고 그냥 겹쳐요. 이렇게 겹쳐요.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은 민규가 그냥 치고 들어가는. 근데 내가 끝 마무리 할 때쯤에 딱 물어가지고 들어와. 또 내가 뭐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쯤에 딱 물고 들어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만난 그 미국인 그분은 제가 말을 잘할 수 있게 계속 그 턴을 기다려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퍼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퍼즐을 하는 최초의 미국인이어가지고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거 확실히 있을 거야. 진짜. 그분은 이제 동양 사람들이 그런 조금 좀 기다려주면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안 거지. 네, 그때 경험 딱 한 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2년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대학원을 가려고, 그때 여러분 제가 영어를 아예 못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의사소통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깊은 생각도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내가 갔는데 그 첫 6개월이 정말 힘든 거야. 왜냐면 내가 아닌 거야. 난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아닌데 말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할 정도면 꽤 나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인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그 나이에 이런 성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에. 근데 자꾸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작아지고 그래. 저처럼 말수가 급격히 작아지고 없어지고. 근데 그게 포즈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되게 많아요, 이거에 관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 뭐 친구 부부라던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커플이라던가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잖아? 그러면은 꼭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그래.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럼 나는 뭐 어색해. 그냥 어색해. 이런 게 되게 많았어. 그런 백인들이랑 밥을 먹을 때 항상 되게 불편했어요. 이유 모르게. 왜요? 되게 말을 안 하고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같이 행아웃을 하는데 막 4명이서 밥을 먹어요, 예를 들어. 근데 한 명이 말을 안 하고 계속 웃고만 있어. 얼마나 어색해. 근데 내가 그런 존재였어요, 오랫동안. 지금 제가 약간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미안해. 네, 조용해지고 있어요. 말을 잃어. 이거 내가 관찰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되게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Culture Map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쓰여져 있는 어떤 컨셉? 그 사람이 오랫동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랑 일을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 몇 년 전에 읽고 오 마이 갓, 이거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말하고 끝나고 나서 한 1, 2초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예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있는 거니까 난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러면은 영원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 사람이 가져가. 저 사람이 가져가. 할 말이 또 얼마나 많아. 막 이야기가 막 재밌게 진행되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나도 되게 많아.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은데 난 자꾸 그 처음에는 이게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왜 난 자꾸 나는 왜 말을 못하지? 나는 왜 자꾸 왜 말 못하지? 왜 말 못하지?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미국 사람들이 있을 때 말 되게 작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포즈에 관한 거. 동양에만 따로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책의 컬처 맵에 보면은 이렇게 딱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가 있고 맨 오른쪽이 이제 포즈가 긴 나라들, 왼쪽이 이제 포즈가 짧은 나라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익스트림하게 포즈가 긴 나라들이 이제 동양권.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 중국은 8초까지 기다려준대. 8초까지 상대방이랑 얘기할 때 8초 동안 점심 멈춤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어색한데.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 8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몇 초, 한 2, 3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며칠 전에
저랑 남편이랑 어떤 Japanese American 친구랑 밥을 먹었어요. Japanese 라면을 먹었는데 그 남편의 반응이 되게 재밌었어. 그 친구랑 몇 번 이제 한 여러 번 밥을 같이 먹고 행아웃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되게 편했거든요. 그 친구랑 노는 게. 말을 하고 그러는 게 내가 막 노력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되게 편했어. 근데 남편은 밥을 딱 먹고 나서 되게 신기해하는 거야. 이제 알겠대. 너가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겠대. 그 포즈라는 게 뭔지 알겠대.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먹고 있으면 좀 잠시 기다려줄 수 있고 말 안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 아니 많다기보다 나는 그게 보통이었지. 근데 남편한테는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거야. 아, 그 2초, 3초가 정적의 순간이 정적의 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길게 느껴지면은 이런 그쪽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지금 재미가 없나 사람들이? 이게 뭔가 대화가 잘못 진행이 되고 있나? 뭐 잘못했나? 이런 거.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느끼는데 이제 남편도 저희 남편이니까 제가 많이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줬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좀 그렇게 막 계속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알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몇 번 지나고 나니까 아 알겠다. 되게 치유하더라. 대화가. 되게 약간 동양권의 사람들이 말할 때는 되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남편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대. 그래서 진짜 확실히 그런 거 존재해요. 여기서 포인트. 여기서 우리가 배워갈 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한몫할 수도 있죠. 당연히 영어가 안 되면은 아무리 뭐 내가 활발하고 말을 빨리 할 수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난 영어도 꽤 잘해. 중급 이상이야. 근데 왠지 외국인들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져. 말이 없어져. 그러면은 이런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그런 제가 만난 미국인 같은 분을 만나는 게 최고 좋겠지만 그런 분은 잘 없으니까. 그쵸. 일단 되게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런 문화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일단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주눅 드는 게 포즈 때문인 거야. 라고 인식을 하면은 내가 자존감이 안 하락해요. 저는 그쵸. 그걸 되게 경험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머리를 쳤을 때 난 이상한 게 아니었어. 동양 사람들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문화적 차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때부터 자존심이 안 상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내가 좀 말을 안 해도 오케이 그럼 포즈를 좀 내가 덜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생각해 뒀다가 빨리 말하고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욕에 이제 지금 잠깐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뉴욕에서 이제 뉴욕에 있다가 LA로 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인사를 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만나서 노는데 이제 한 7, 8명 정도가 모여서 놀았어요. 그 친구 집에서. 근데 저 혼자 동양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소위 말하는 백인 유에 속하는 친구들이었고 그 중에 외국인은 나랑 어떤 독일에서 온 친구 한 명. 근데 동양인 나 혼자. 얘 영어 되게 잘해. 원어민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때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아예 이런 자리를 안 갔어요. 이 백인만 있는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하고 나온 게 뻔하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곳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마인드까지 바뀐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래서 가서 역시나 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얘기했지. 그리고 거기서 많은 친구들이 뉴욕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돼 있고 그래서 나는 보다가 정적이 진짜 조금 있을 때 그때 뭐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잘 놀다 왔어요. 되게 재밌게 놀다 왔고 그냥 나도 그냥 가서 내 스타일대로 재밌게 놀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퍼즐을 기다리고 하는 거고 또 넘어가면 거기서는 또 이렇게 계속하고 이렇게 전환이 되는 편이신 거예요? 근데 좀 힘들긴 한 게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자꾸 저 사람의 말을 막는 가져오는 그런 나를 발견하곤 해요. 그래서 좀 미국화됐나? 그래서 그걸 유념해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응. 네. 되게 신기해요 진짜.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좀 기다려주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좀 기다리고 이러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예 그쪽의 문화에 완전 젖어든 것도 아니고 완전 한국도 아니고 어느 somewhere in the middle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비정상회담이라고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봤는데 거기에서 보면 일본인 오옥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눈치라는 단어가 이제 일본어로 뭐 공기를 읽다라는 그 한자 말이 있대요. 그런데 한국에도 눈치란 말이 있잖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대화에서 눈치를 계속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들어갈지를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 눈치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 없나요? 일단 눈치라는 단어가 없어요. 눈치라는 우리는 이제 명사로 딱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명사로 없고 그냥 굳이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게 공기를 읽다 아니면 이 줄과 이 줄 사이를 읽다 read between the lines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언어를 되게 좋아하는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저한테 눈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social awareness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awareness 알다? awareness 그치 알지? 아는 거야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what's going on 하는 게 근데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딱히 완벽한 translation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 그 말에 해당하는 게 말이 없다는 거는 그런 개념도 안 가지고 있나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식당이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항상 좀 눈치를 살피면서 내가 언제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럼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끼리 살아가는데 아예 없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디그리로 따지자면 현저히 낮죠 한국보다는. 그렇구나. 현저히 낮아요. 중요한 얘기가 그 책에서 나왔던 거예요 역시나. Culture Map이라는 책에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컨셉이 있어요. High Context, Low Context가 있어요. 유추가 가능하신가? 민기는 아니까 근데. 네. 처음에 들었을 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맥락이란 단어니까 그쵸. 더 맥락을 잘 읽는 거? High Context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길어요. 역사가 되게 길어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약간 거의 대부분이 같은 한국인이잖아요. 그쵸? 이민자도 많이 없고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런 거 말하는 거죠. 호모지니어스라는 단어 좋은 단어예요. 그런 사회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역사도 길어. 그리고 한 민족이 그 역사 동안 계속 같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축적된 문화, 역사, 눈치, 예의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굉장히 두텁게 쌓인 거예요. 두텁게 쌓여왔어요. 그래서 딱 말을 안 해도 서로 공감되고 알아차리고 교감되는 그것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척하면 척. 척하면 척. 그런 것들이 하이 컨텍스트인 나라에서는 통해요. 근데 로 컨텍스트인 나라들이 있어요. 척하면 척이 안 돼요? 척하면 척이 안 돼요. 그런 문화적인 걸로는 뭐 어디냐면 아주 대표적인 미국. 250년 역사였어요. 5,000년이 넘었고 미국은 25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250년 동안에 세상에 그 안에 너무 많이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살아요. 프랑스 사람, 이탈리아 사람, 그러니까 다 미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다 이민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민자들이 사실은 250년 전부터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되게 짧아. 근데 너무 다양해 민족이. 그래 어떻게? 척하면 척이 안 되지. 그렇구나. 나는 이걸 말하고 싶어. 이렇게 척을 하고 싶은데 얘는 못 알아들어.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이런 로우 컨텍스트 같은 나라에서의 특징은 컨사이즈하게 정확하게? 간결하게. 간결하게. 간결하지만 심플하게 말을 하고 반복적으로 말해요. 저 사람이 알아들었나?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뭐 한 번 뭐 강의가 끝나고 뭐 얘기가 끝나면 랩업을 그렇게 해요.
하고 랩업하고 또 랩업하고 또 랩업하고 또 한 번 더 랩업하고. 알아들었니? 이렇게? 이거 우리 얘기하고 있어. 우리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다 해요. 그럼 그거를 아주 그냥 회의록을 이메일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누가 뭐 하기로 했고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메일로 또 보내. 계속 확인하고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는 작업. 그런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게 이제 로우 컨텍스트. 로우 컨텍스트. 근데 이게 어디서 저는 가장 많이 봤냐면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TOEFL, IELTS 공부하시잖아요. 네. 라이팅하고 GRE 할 때 라이팅 해야 되고 그때 아주 잘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죠? 자꾸 해야 될 말을 생략해요. 아, 이거 상대방이 이거 알 거라고 가정하고 그냥 말을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되게 티 안 나게 티 안 나는데 큰 것들이에요, 이런 게.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상대방이 이걸 못 알아들을 말이야. 그러니까 나 이걸 얘기해줘야지? 라는 습관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진짜 우리나라를 아무도 모르는 김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나 어제 김장해가지고 팔이 아파 라고 하면 저 사람은 왜? 김치가 뭐야? 팔이 왜 아파?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김치는 우리나라 발효식품의 어떤 매일매일 먹는 거라서 우리가 되게 많이 만들거든. 그래서 김치를 어제 막 100포기를 담갔어. 팔을 되게 많이 써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팔이 아파. 이렇게까지 얘기해줘야 다른 문화, 나를 잘 모르는 내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약간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외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줄 것 같은데? 라고 막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약간 복잡한 개념이라던가 그냥 되게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 듣다 보니까 또 전에 읽은 책이 떠올랐는데 나는 구글에서 왜 라쿠텐으로 갔을까? 어떤 사람이 구글의 직원이었다가 일본의 라쿠텐이라는 거기로 이직을 하면서 책을 쓴 책이에요. 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거기서는 이모티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모티콘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큰 상황이고 거기가 이제 하이 컨텍스트인 거죠. 그쵸. 완전 하이 컨텍스트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모티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그게 또 엄청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근데 왜냐면 누가 그 이모티콘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내놨을 때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그 작가 일본인이 쓴 일본인 작가인데 그 작가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모티콘 시장이 되게 조그맣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모티콘보다 이모지 라고 말을 하는 네, 아이폰에서 되는 그 이모지들이 정도의 네, 그게 유니코드라고 해서 그 특수 문자처럼 사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게 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표정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네. 표정.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남편이랑 이제 데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문자를 보내면서 이런 한국식의 이모티콘 내가 얘를 카카오톡을 또 다운받게 시켰어. 그래서 카카오톡을 막 하는데 카카오톡에는 그런 이모티콘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걸 막 보냈어요. 그럼 얘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는 왜 눈을 이러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아니면은 이거 뭐 일어난 거 방금 일어난 거 있죠? 알지? 카카오톡 그 이모티콘 방금 일어나가지고 일어났을 때 부은 표정 같은 거 이거 얘 왜 이래? 이걸 못 알아. 그냥 귀엽게 쓴 건데 그냥 이렇게 난 지금 이렇게 방금 일어나서 좀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그런 느낌이야 를 말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그걸 척 보면 척인데 얘는 남편분 그게 뭐야 왜? 다른 의미를 설명해줘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신기한 차이가 있네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가져갈 것은 중요한 건 하이 컨텍스트, 러 컨텍스트인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하이 컨텍스트인데 미국은 러 컨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 역사가 좀 짧고 다민족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올 때는 저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동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또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간결하게 혹은 심플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찝어주고 정리해주고, 그리고 가정하지 말고 알겠다고. 그거가 근데 금방 트레인하기는 힘들죠. 왜냐면 어떤 생각을 바꾸는 거지, 사고 과정을 바꾸는 거니까. 사고와 습관들 바꿔야 되니까. 그게 쉽진 않은데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도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그때가 이제 시작점인 것 같아요. 언어가 문화에 속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언어만, 영어만 되게 잘한다고 해서 적응을 잘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문화를 알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 행동하는 거를 좀 적응을 해야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관찰을 하면서 나의 문화도 사랑하면서 미국에 있을 때는 약간 미국 문화에도 좀 적응을 하면서 Culture Map이라는 책을 보면 책을 보면서 너무 감명받아서 여러분께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강추합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 미국 생활하시는 분들 혹은 서양에 생활하시고 가실 분들은 문화 적응 잘 하시고, 그래서 진짜 되게 고생했어요. 아직도 고생하고 있고 미국에서 애송이라니까. 그래도 애송일지라도 제가 5년 동안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랑 공유하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립니다. 영상을 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네, 이영씨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